네, 매일 아침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꼭 들어야 될 뉴스만 골라서 국민 사이가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죠. 뉴스픽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오늘도 좋아가지고 입이 그냥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다룰 얘기를 한번 물어볼 건데요. 박수영 의원이 국감에서 50억 약속클럽 명단을 발표한 이후에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좀 많이 당황한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때 사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소식 한번 전해주실까요? 이제 박수영 의원이 50억 클럽 6명 명단을 발표를 하면서 네. 오히려 이재명 지사 측이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자백한 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화천대유가 토건비리 불로소득 유령들의 나눠먹기 분탕질의 종합판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해명 비슷하게 설명을 했는데 두 종류의 설계가 있다. 하나는 개발이 공익 환수 설계로 이재명이 설계를 한 것이고 네. 다른 하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주도한 사적 이익 추구 도둑질 설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재명 지사를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김만배 씨와 언론인들, 법조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오히려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이 공세를 아직까지 펼치고 있는데 서른 의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업무상 배임 뭐 이런 얘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은 얘기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당시 이제 의사결정을 했던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30억 뇌물이 전달되고 또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20억 뇌물이 각각 전달됐다. 현금에 막 억대의 돈들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이제 어쨌든 돈 자금 흐름 결국에는 이 사건이 돈의 자금의 흐름이 이재명 지사에게 갔냐 안 갔냐 이 부분이 가장 네. 중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일단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 사실상 뭐 50억 클럽 6명 명단이던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4명 명단이던 어쨌든 국민의힘 인사들 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검찰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보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 더 악재가 불리하다.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성남시 의회 의장과 뭐 의원들도 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었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그러니까 의장은 근데 또 나중에는 뭐 민주당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특이하고 또 하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또 여기 이제 개입이 됐었었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이렇게 민간 쪽에 이익을 몰아준 거다 설계를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은행. 그 사람이 또 배임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관계보다는 그쪽 라인에서 알아서 자기네끼리 그냥 돈 먹고 돈 주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여기는 정말 억소리가 나고 뭐 돈이 아니고 이러습니다. 참내원. 자, 어쨌든 지금 설 의원은요. 어제 원팀으로 가자고 외치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배임 얘기를 하고 큰일이 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또 지금 사실은 이재명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다.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발사주 녹취록 파장 이거 정말 엄청나다. 여당에서는 김웅 의원이 거짓말한 게 너무 드러났고 추악한 비밀이 국민의힘하고 조직적으로 연결되는 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왜 하필이면 경선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의 고발사주 녹취 파일 나오고 공수처는 활동을 재개하고 이러고 있느냐 이러면서 또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간에 이제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 결국 공수처가 복구한 녹취록이 이제 거기서 김웅 의원이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검찰색을 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MBC 보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뭐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분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거론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게
윤석열 검찰이 덮고 싶은 추악한 비밀이 공개됐다. 그리고 김웅 의원을 제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임 여부에 대해서도 일단 최대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필 경선 시즌에 맞춰서 했냐 이런 부분을 말을 했는데 뭐 검찰이 항상 뭐 이런 시기에 선거 시기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뭐 본인도 그 당시에 항상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한 것이냐 뭐 이렇게 나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고발사주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 대표는 뭐 새로운 사실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우리들이 보기에는 김웅 의원이 거짓말한 게 너무 명확하고 네. 새롭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왜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말하지? 혹시 그것은 김웅 의원의 관계성이나 관련성을 이미 이준석 대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없다고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한 사람도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볼 수 네. 있어요? 네,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또 MBC에서 뭐 제대로 된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된 부분인가요? 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부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이 이제 MBC 보도, SBS 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는데 어제 노컷뉴스 보도 따르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조성은 씨가 이제 공수처에 자료 공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개가 된다면 그 부분을 전부 공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 이제 밝혀지면은 녹음 파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한 그 녹음 파일을 공수처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2개의 통화를 이제 밝혀냈는데 우리가 뭐 그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녹취록 형태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를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네. 기반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MBC에서는 김웅 의원이 내가 이거를 가서 접수를 시키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뭐 연관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고 보도가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이러면서 또 이제 한바탕 좀 난리가 났었죠.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도대체 고발장 우리가 보내준다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된 판단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3번째. 무더기 불기소로 끝난 공군 성추행 사건. 이런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좀 뉴스를 전해드릴 내용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이제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자 15명을 기소하고 38명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문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상 부실 수사다,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이들 가운데 초동 수사가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인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총 25명이 입건이 됐었는데 네. 그 중에서 10명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부실 초동 수사로 무리를 빚은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처벌 안 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래서 그 부분도 이제 기소되는 부분에서 뺐습니다. 검찰. 군 그러니까 검찰이. 이족들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던 제15 전투비행단 뭐 대대장, 중대장 등 22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 다 증거 불충분으로 네. 불기소가 됐다 이런 얘기죠. 아이고 참 이중사는 20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3월 2일에 같은 부대의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했는데 그 이후로 부대 상관으로부터 회유, 협박, 뭐 면담 강요 이런 것 등에 시달리다가 결국 20일을 극단적 선택을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처벌된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 한도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댓글 소개 제가 해드릴게요. 소피아님, 매일 새벽 6시에 나가서 12,000보 80분 걸음 걷고 들어와서 목 빠지게 이 시간 기다려요. 네, 항상 이 방송 듣고 나면 제일 가슴이 뻥 뚫립니다. 이런 얘기 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조금 있다가 제가 대담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